문제는 평균하고 편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편차. 네. 배운 거잖아. 네. 나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제서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게 있고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 분포를 그리면 이제 가운데가 평균이고 이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종이 이게 막 좁게 막 돼 있는 거가 평균으로 많이 몰린 거고 이게 넓게 돼 있는 게 평균에서 많이 퍼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옛날로 갈수록 평균에 많이 수렴했다 그러면 지금은 갈수록 평균에서 많이 편차가 되게 커지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평균 기준으로 편차가 엄청 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노도강도 마찬가지고 금강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집이 10억이고 얘가 15억이야. 그럼 15억짜리가 20억 오르면 나는 5억은 나누더라도 바로 3억은 바로 따라갔거든. 근데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안 오른다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금리가 이제 중금리 2.5, 2.7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물량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물량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오르는 시기는 끝났어. 모두가 다 오르는 시기는 금리 상단에서 피벗 할 때 그때 핵심지들이 한 번씩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상승률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하단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두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기로 왔다고 봐요, 저는. 하반기 되면 금리가 또 한두 차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물량 많은 데보다는 물량 없는 데가 수익률이 더 좋은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택 브레인시티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평택은 그 평택 평야예요, 평야. 평택, 평평할 평자예요. 택이 평택. 그러니까 땅 자체가 평평하다는 거야. 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잘 작동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일시로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소화될 때까지 한참 뒤에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막판 되면 불처럼 올라가는 게 호재들을 막 갖다 끼워. GTX가 들어온다. SRT가 들어온다. 그리고 영원한 테마가 있지. 세계 최대의 삼성 공장. 이야. 근데 경기 남부 분양할 때는 삼성을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수원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 삼성전자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수원 밑에는 전부 삼성전자 생활권이야. 그렇게 보면 돼. SK가 좀 건드리겠지만 그게 처인구 이야기고 좀 이렇게 약 타긴 했지만 어쨌든 다 삼성이야. 삼성전자 생활권이야. 삼성을 붙여야지 분양이 돼. 그래서 그런 데는 공급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쫙 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오래 가거든요. 평택은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를 싸다고 미분양 난 걸 추천하면 그거는 어쩌면 기회비용을 약탈해 가는 거죠. 하방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방은 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떠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뜨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면 2년 뒤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못 들고 물리는 거야. 그 원리를 왜 몰라? 계속 이야기하잖아. 제일 마지막에 오르기 때문에, 상승이 막바지에 오르기 때문에 그때 딱 취해가지고 사면 2년 뒤가 돼야지 일반 세율이 되거나 비과세가 되니까 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이 딱 됐어요. 나오면 되잖아. 못 나온다? 왜? 그때도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르고 있어서 못 팔아서 물리고, 또는 팔라 그랬는데 2년이 안 돼서 못 팔아서 물리고, 물릴 확률이 거의 75% 이상이다. 계속 고수의 영역이거든. 거기다가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는 거는 제가 말하는 기회비용 약탈자죠. 그 사람의 기회비용을 약탈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1억 벌 수 있었는데 5천만 원 약탈해 가는 거지. 왜냐면 이게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평택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조정 기간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하방이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 다져졌다. 뭐 PIR로 보나 뭘로 보나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도 이게 더 이상 빠지긴 어렵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논리는 좋잖아요. 가격이 빠져야 오르죠. 빠져야 오르죠. 빠졌어. 이제 올라가겠지. 강남은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데? 왜 오르지 이게? 왜 그러지? 막 왜 오르지? 막 이런 애 있잖아. 납득이처럼 왜 그러는 거지?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생각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면 오르는 게 맞겠죠. 맞는데 그거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공급이 충분하면 아파트의 시가총액 총량 자체가 클 거 아니야. 뭐냐면 3억짜리가 10개면 30억이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근데 1억을 떨어졌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30개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채우려고 그러면 30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도
총량이 늘어나면은 시가총액은 똑같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다 좋은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 좋아. 다 좋고 호재도 좋고 삼성전자도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기면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따라오는 업체들까지 해갖고 얼마나 유입이 많냐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죠. 아니 그래서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 거 같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넓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도 막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오고 있는 걸 미리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냐?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올라올 때는 경기도는 어디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그 다음 타임을 그냥 단계에 있는 것들을 탁 사면 되지. 한참 뒤에 오를 거를 미리 들어와 사는 거는 그 기회 비용을 잃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 비용 약탈자인 거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같은 맥락으로 동탄도 보면 되는 거예요? 동탄도 굉장히 땅이 넓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동탄은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에요. 근데 분당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동탄이에요. 동탄이 분당보다 집이 더 많아요. 엄청 큰 그릇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 크다는 거야. 그 동탄도 가면은 막 사람들이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옆에 산 쪽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중동탄 옆에 계속 분양하고 있거든. 네. 그쵸? 분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롯데백화점 있고 그 GTX 역이지. GTX 역 있고 뭐 SRT 들어오는 그 동탄역 쪽은 되게 비싸. 근데 옆으로 갈수록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마다 2억씩 떨어진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마다 1, 2억씩 떨어지거든요. 되게 막 스펙트럼이 되게 뭐란가 20억짜리도 있고 아직도 4억짜리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동탄에서도 살고 싶은 곳은 되게 비싸고 덜 오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중동탄 이런 데는 가격이 또 안 올라요. 남동탄 이런 데는. 거기도 또 가보면 또 남동탄에서도 괜찮은 데만 또 비싸요. 그 주변으로 오면 싹 이게 아래 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 난이도가 있어. 동탄이라는 신도시 자체는 딱 떼가지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하면 그냥 좋은 데 사시면 돼요. 뭐 시분단지나 동탄역 인근을 사시면 되는 거고. 남동탄에 가더라도 우미린 있어, 우미린. 그 호수공원 앞에 그 근처에 괜찮은 거 3단지, 4단지, 우미린 밑에 이렇게 호수공원 끼고 도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호수가 굉장히 크던데요. 좋아요. 그 루나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갖고 밤에 막 불꽃쇼, 뭐 쇼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뭐 그 가면은 그 애들 데리고 놀기도 되게 좋은 데도 많아요. 락거몽 뭐 이런 데 막 생겨가지고 락거몽 있는데 그쪽 근처에 쫙 생기고 이래갖고 괜찮아. 만족도 높아.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가를 그 시행사라고 해야지. 건설사 우미에서 직접 관리하거든. 아, 분양을 안 하고. 회장님 딸이만 한다나. 뭐 어쨌든 직접 관리하거든. 뭐 극장도 있고 막 되게 좋아요. 관리 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쪽 뭐 괜찮은 데만 사야 된다. 동탄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나중에 중동탄이니 이런 데도 오르겠지. 근데 나는 그런 데서 많이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팔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얘기해요. 비싼데요? 아니 이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팔고 이사 가시라고. 아마 어차피 삼성전자 생활 거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축을 좋아하고 가격이 싸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시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살기는 좋은데 집이 안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수지의 집을 샀다 20평짜리 썩어 문드러지는 걸 만드시. 오래된 아파트 이런데 구축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르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이제 옮기고 싶은데 막상 거기 들어갈 이제 용기는 안 나고 오르는 거지 구축에. 오늘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데 내일에 내가 바뀔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오르는데 계속 살면 되잖아. 그렇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당장의 안락함이 중요하냐, 아니면 미래가 나한테 더 중요하냐. 그 두 개 중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뭐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냐. 브랜시티는 아니네. 망고쌤의 기준에서는 다른 게 좋은 게 더 많지 않을까? 대안이요? 많지 않을까? 기회비용 약탈자가 되긴 싫다 나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해서 내가 사면 또 기본적으로 수수료도 많이 나가잖아. 그 수수료가 다 내 분양가 아니야?
그렇죠. 그걸 내가 사는 거지.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MGM이라고 하죠, MGM. 그잖아, 뭐 보험도 그런 거 있잖아. 보험도 보면은 꼭 자기한테 들라 그러잖아. 좋은 상품인데. 맞습니다. 꼭 자기한테 들어야 된다면서. 나만 뭘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교회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맞아요. 똑같잖아요. 인천 송도 어떻게 될까요? 6월 27일 막차 계약했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께서. 아, 송도요? 네. 항상 평택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질문하시는 곳이 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송도도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국제 이런 거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인천 쪽은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국제 신도시 이런 게 맞아. 들어가야 돼. 싹 다 국제잖아. 학교. 비행기가 뜬다는 이야기야. 국제 신도시는 비행기가 뜬다. 근처에 이런 의미인데 송도도 자세히 보시면 109부터 뭐 1, 2, 3, 4, 5, 6, 7, 뭐 1109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109는 오래됐다고 약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시 보면은 109가 제일 살기 좋거든. 그린워크 1, 2, 3, 4 뭐 이런데. 그치? 그런 데는 그냥 눌러 산다 그러면 뭐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 예, 살기도 좋고. 근데 이제 외곽으로 막 옛날에 609, 709, 809 막 809 특히 거기는 막 되게 좋다 그랬어. 신축 막 들어오니까 갔는데 가격이 계속 안 올라. 그래서 여기도 송도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서 동탄하고 비슷한 거야. 메인이 있고 계속 옆으로 집을 찍어내니까 이제 옆으로 갈수록 그 그릇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그릇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살기 좋은데 그런 데가 돈이 몰리는 데가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특히 그래요. 기대감이 커져야지 옆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말하시는 송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9 이야기야. 1, 2, 3, 뭐, 그 근처에 있는 공구를 얘기하시는 거지. 신축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곽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물량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진 않겠습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막상 송도로 가보면 너무 좋거든, 살기가. 송년화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매료가 돼가지고 사시는데 생활의 편리성은 송도가 뭐 거의 서울의 어느 도시에 어느 구하고 비교해도 좋죠. 아름답죠. 아, 기가 막히던데. 그래서 사고 싶은 거야. 공원. 사고 싶은데 집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이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실거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송도의 메인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 호수공원 비슷한 거 있잖아요. 호수공원이야. 그 주변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또 오르겠죠. 또 분양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남았잖아 아직도. 가위를 떼워야지. 크리스탈 차이 뭐 이런 거 쫙 나오고. 그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메인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양주 또 나온다. 양주. 양주도 항상 나와. 이게 옥정. 거기도 들이 많잖아. 양주도 옥정지구. 살기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거기. 그게 살기는 좋죠. 나도 가봤어. 아파트 가면 쫙 특산물이 뭐야? 양주의 특산물. 뭐예요?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 양주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또 공급이 가격이 공급이 너무 많아갖고 경기 안 좋을 때 막 폭삭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싼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타이밍 잘 보고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닥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타이밍 잘 잡아서 나오는 시기에 많이 올라갈 거냐 적게 올라갈 거는 결국에는 물량이 결정한다. 금리가 그때 너무 떨어져가지고 1% 떨어져가지고 유동성이 막 불리면 몰라도 아마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면 물량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라는 건데 네. 안 보잖아 너무. 다 해놨는데 경기도 어디 양주시 볼까요? 회천지구구나. 옥정이 아니고 회천지구. 알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양주를 이제 왜 자꾸 타이밍을 잘 잡으라고 하면 작년에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이게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빨간색은 입주 물량이에요. 2024년에 입주 물량. 네. 그리고 파란색은 적정 입주 물량. 그리고 이게 10년 누적 입주 물량. 그러니까 10년 누적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 대비 많죠. 네. 이런 데는 신도시가 많은 거예요. 10년 동안 물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생각해보면 양주가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거는 요게 결정한다는 거야. 네. 단기적으로는 요거 차이가 결정하는 거죠.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싸게 좀 사고 이랬겠지. 근데 올해부터 어때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10년 대비로는 많이 훅 줄어들잖아. 네. 내년부터가 뭐냐? 내년이 없잖아. 그래서 올해 잘 들어가서 여기 2027년에 많아지기 전에 요거는 조금 많아도 그때는 분위기가 떠 있어갖고 별로 느낌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2년 타이밍 잘 노리고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분양하기 시작했거든. 그게 3, 4년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입주 물량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지도 보면은 한눈에 다 나와. 여기 어디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네. 빨간색은 이미 입주 물량이 끝난 거예요. 끝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2023년이잖아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여기 2024년일 거야.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쵸? 조금 더 까만색이 들어가 있죠. 요런 색깔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는 요 라인에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옥정지구라든지, 여기, 회천 어디 갔어? 위에. 덕계 회천. 덕계 회천. 여기도 보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풀리는 거지,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지. 근데 대신에 타이밍을 잘 잡고 나와야 된다. 물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땅이 많잖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송도도 똑같대. 한번 볼까요? 네. 말 넣은 김에 데이터를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본다. 망고쌤이 어차피 다 읽어준다. 그러니까. 망고쌤이 내가 이야기해주면 봐라 좀. 송도 봐라 좀. 이게 봐라. 많잖아. 연수구 송도. 작년에도 많고, 올해도 많고, 10년 누적도 많고. 10년 누적이 많으면 장기적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도시네요. 그렇죠. 여전히 신도시인 거야. 그리고 올해도 많잖아.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 다만 내년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2026년에 뚝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2020년에 분양하고 2021년에 분양한 게 이제 2024년, 5년에 입주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양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2026년에 가격 다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빵이냐, 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에 분양을 했으면 2026년에 입주를 하거든. 근데 2022년에 분양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시기에 어떻게 분양을 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물량이 줄어들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돌아간다니까. 다른 데는 우리 서울만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벌써 집이 안정됐을 걸. 공급을 많이 하게 했으면.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다 해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이제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사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의 잘못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 띄는 애, 눈에 띄는 애들을 이제 조지라고 하는 거지. 대출 막아야 돼. 대출 막아야 돼. 집 사는 이 애들 나쁜 애들이야, 애들. 집 사는,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집을 사. 갭 투자가 뭐야, 갭 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집값 올리는 거 봐. 빨리, 요거 또 잡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와, 잘한다. 막 이게, 그 집값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빵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또 어딨어? 아까 어디였지? 경기도 평택 한번 볼까요? 평택 동탄. 봐봐. 이런 그래프를 봤어. 내가 계속 평택을 이 데이터 보여주면 너무 실망할까봐 안 보여주는 건데 말로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아니 뭘 더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봐. 적정히 봐. 올해도 내년에도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았고 내년에도 많고 후내년에도 많고 10년 누적도 많고 그러니까 10년 누적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적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삼성전자가 와갖고 오는 사람보다 집을 더 많이 졌다고. 그래서 이런데 무슨 시티? 뇌시티? 이 데이터를 봤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더 좋은 데가 많다. 더 좋은 데가 많다. 비슷한 가격으로 아까 숫자 보니까 확 와닿는데. 아니 뭘 더 이야기? 요런 데는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데이터.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못 할 것 같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죠.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데이터는 아무 말 안 하죠. 데이터는 아무 말 안 해요. 데이터가 무슨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방구야. 데이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데를 밀어 넣는 게 뭐냐면 기회비용 약탈자라니까. 그렇잖아. 내 이야기 하락론자들이랑 이런 데 가라는 사람들은 기회비용 약탈자고 둘 다면 안 되는 거지. 미분양을 보세요.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요. 요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6,000세대나 되잖아요. 6,000세대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해결이 안 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좋아하죠. 잘해줄 거죠. 잘해줘야죠. 그런 거죠. 근데 산 사람들은 물리든가 말든가 상관없잖아요. 분양이란 게 그런 거야. 치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양이라는 게. 강명은 이제 작년, 올해 이렇죠? 파란색, 그렇죠? 예, 보면 10년 누적 입주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광명은 좀 풀리는 게 뭐냐면 광명은 광명 하나로 보면 안 되죠. 보세요. 광명은 여기 안양천 있잖아요, 안양천. 안양천이고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안양천에 붙어 있는데 이쪽 위에는 양천구 서울이고 여기 경기도인데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잖아요. 공이. 그렇죠. 공이고 서울 생활권이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묻어가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강명 옆에 여기 부천 원미구 밑에 이런 데 있잖아. 소사, 범박 이런 데가 옥길 이런 데가 원래 또 물량이 또 많아. 여기 같이 봐야 돼. 뭐 어쨌든. 근데 여기는 이제 물량이 엄청 많지만 서울에 붙어 있고 이 서울 주변 여기 주변이 싹 시가 말랐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있어도 가격이 반등이 빨리 오는 거야. 다만 내가 2024년에 광명하고 성남은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성남은 내가
그때 성남을 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가격은 비슷한데 성남시 한번 볼까요? 성남시는 보세요. 물량이 없잖아요. 광명은 이게 오래 많고. 그러니까 성남이 빨리 비슷한 가격이 출발하면 성남이 더 빨리 갈 거니까 이런데 그래서 성남을 이야기한 거야. 성남에 가면 계속 기회비용이 어떻겠어요? 좀 더 적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뭐 좀 더 오른다는, 좀 더 빨리 상승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24년에 광명 산 사람보다 성남 산 사람들이, 구성남 산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 기분도 더 좋았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광명을 서서히 볼 때는 맞아.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마피 1억일 때 사지, 뭐 이야기하지. 왜 지금 이야기해줘요? 마피 1억일 때는 사자마자 등기 쳐야 되는데 현금이 그러면 10몇 억씩 있어야 되는데 10몇 억이 있으면 그때는 강남권에다 갭 투자를 하지. 왜 그 광명을 사요? 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저는 어차피 적폐니까요. 투기꾼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다. 그래서 물량을 잘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물량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페이지, 제일 앞에 한 페이지만 봐도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더 복잡한 거 생각보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누구나 들어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리얼망고. 지역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개봉, 뭐 세종, 파주, 뭐 지금 다 관심 지역들 나오는데. 자, 들어가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망고 에듀 치시면 그게 메뉴에 리얼망고 프리라고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광명 사요? 광면 사, 실고 잘 거면. 자신 있게 사요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시즌이 됐네요. 이제.